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가족과 함께 이북에서 제주 서귀포로 피난 와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화가 이중섭의 원화 12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70년 만에 서귀포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특별전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가와 나무 사이로 펼쳐진 서귀포 앞바다의 우뚝 선 섭섬. 제주의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가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전쟁을 피해 서귀포의 한 초가 단칸방에 머물던 시기에 남긴 작품 섭섬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초록빛 바다를 배경으로 새들과 하나가 된 가족, 짙은 바다색과 흰새, 그리고 살색의 삼색 대비로 생명의 경쾌함까지 보여주는 작품 해변의 가족은 이중섭이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이중섭의 원화는 유화 6점과 종이가 없어 담뱃갑 종이에 그린 은지와 2점 등 12점.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원화 작품뿐 아니라 미디어 아트와 이중섭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대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미술관 옥상에는 70년 만에 귀향 대표작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구도로 한 포토전도 설치됐습니다. 원화를 대하면서 그리고 서귀포하고 관련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서 이중섭의 예술 세계와 더불어 뜻한 그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두 아들의 다정한 아빠라는 그런 그 이중섭의 그 삶 그리고 이중섭의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특별전을 기념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고 이중섭의 아들도 흩어졌던 작품들이 서귀포로 돌아와 아버지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며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화가 이중섭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70년 만에 서귀포 귀향은 내년 3월 6일까지 이중섭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폭발적으로 늘었던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 연휴까지 유지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어제부터 완화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돼지고기 식당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정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 같은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면 6명까지 허용됩니다. 손님들도 드시다가 또 시간도 되기 전에 가야 되고 손님들도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가래수도 그때도 빨리 가래수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이거 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종식이 아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원까지는 감소했을 때 조금 완화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8.43명으로 60일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55로 전국 평균 0.98의 절반 수준. 확진자 숫자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는 4단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을 가장 저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약간 그 상황을 방심함으로 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의 57.3%, 접종 완료자는 33.5%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접종과 예약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다중이용시설 672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14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흡, 소독과 환기대장 작성 소홀 등이었고 5건은 일반 음식점의 집합금지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인구의 83%인 58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신청자가 몰린 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됐습니다.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통해 신청이 시작된 오전 9시. 하지만 지역화폐 탐나는 전 재난지원금 신청 애플리케이션은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빚어졌습니다. 한때 빚어진 접속 장애는 곧 복구됐지만 상당수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청하는 첫날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도민분들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와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를 포함해 58만 3천여 명.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1인 가구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17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세대주에게 대표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으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느낌.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주민센터와 은행에서도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또 제주도는 민원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토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 이 대표의 부친의 안덕면 4개리 토지에서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최근에야 전달돼 의견서를 제출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처분 명령을 내리고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땅끝 해남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고령의 여성들이 함께 손맛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박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읍내거리에 자리한 반찬 가게. 일손을 거두는 이들 모두 60살을 넘긴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니어 클럽입니다.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정하고 가게를 빌려 시작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해남에 처음으로 시니어 클럽이 생겼어요. 사회활동을 다 이제 뒤로 하신 분들이라 이제 무료하시는데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과해 올해 선발된 인원은 24명. 반찬 조리법을 정리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연습했더니 여기서 맨 처음에는 짓고 이상하게 하고 1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나 혼자만 이거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또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가족 갖고 협력을 하면 참 좋아요. 2개조로 나뉘어 격일로 3시간씩 맡아 일하는 릴레이 근무 방식. 하루에 만드는 16가지 반찬은 조미료를 쓰지 않고 엄마의 손맛이 더해져 인기 만점입니다. 가게 반찬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만드는 마음 또한 뿌듯합니다. 집에가 있으면 좀 우울하기도 한데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번 돈으로 성과를 주면 더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재밌어서 나는 진짜 다녀요 여기를. 가게에서 만든 반찬과 수익금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공동체 정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이웃들도 반기는 땅끝에 아주 특별한 반찬 가게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지혜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인 오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흐리겠고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1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약하게 산발적으로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는데요. 북부와 동부 지역 30도, 남부 지역 2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우도에서는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고요. 오늘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날이 개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전쟁 당시 신병을 양성해 서울 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정읍 지역에 설립됐고 정문 설계자는 평양철도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21살에 입대했던 고 이영식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됩니다. 제자들에 대한 성폭력 전력으로 논란이 된 배병우 작가의 작품이 제주도립미술관에 2개월 넘게 전시됐다가 철거됐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 5일과 6일 제주도청 신문고에 배병우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는 민원이 올라오자 배 씨의 작품을 철거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배병우 작가는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제기돼 사과했었습니다. 제주 지역 초중고생 가운데 1000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학교 폭력 장소는 학교 안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재학생 중 응답자 5만 4천여 명 가운데 2.1%인 1,100여 명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399명 늘어난 걸로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7.5%로 학교 밖 32.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벌초 기간을 맞아 낮술을 마시고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간 음주운전자 26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낮 시간대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번 주말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을 장마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오르면서 차례상 비용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제주 지역 재래시장에서 추석 명절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 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4% 오른 27만 1,140원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곶감이 지난해보다 62.6% 올랐고 대추 30.4%, 배도 30.2% 올랐지만 오징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내렸고 깐대파는 37.4% 하락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영업 제한 기준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덜 받게 된 업체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탐나는 전으로 지급하게 된 것도 환영한다며 주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당일에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청소 차량 운행 횟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단속반과 환경신문고도 운영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